변비에 대해서 아주 극심한 변비를 앓다가 이제 완치되고 리얼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지 박사입니다. 오늘 건강에 대해서 어떠한 도움을 드릴까요? 박사님, 요즘 제가 당이 안 좋은 건지 좀 소화기관 관련해가지고 상담을 좀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소화기는 할 말 너무 많죠. 한국 사람이라면 소화기에 대해서 자신 있어 이런 사람 아마 몇이나 될까요? 박사님은 그러면 이 소화기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는 탑이실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부끄러워. 정말 잘하시는 분 많으세요. 저는 소화기관 중에서 변비에 대해서 아주 극심한 변비를 앓다가 이제 완치되고 리얼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변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변비에 좀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걸까요? 변비는 원인이 너무 많아요. 혈허변비라는 게 있어요. 혈액이 부족한 사람은 근육이 밀어내는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오는 변비가 있고, 기허변비는 밀어내는 힘이 아니라 기가 약하면 소화기관 전체가 대사 기능이 떨어져서 오는 변비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열이 많은 사람은 대장에서 수분을 과다하게 흡수해요. 이게 너무 딱딱하니까 밀려나가지 못해서 오는 변비도 있어요. 그리고 신경성, 신경이 예민한 사람은요, 그 사람 체질에 따라서 신경이 예민했는데 누구는 설사로, 누구는 변비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살펴보기로 하죠. 얼굴에 나는 뾰루지나 여드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건강 상태를 좀 알 수 있다고도 하잖아요. 소화기관은 어떤 증상들이 얼굴에 나타날까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 사진. 그러니까 입 아래는 우리 몸의 하복부의 상태거든요. 근데 여자 같으면 자궁에 염증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고, 변비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리 아래쪽에요, 대장, 자궁, 방광은 이웃 동네예요. 허리 아래쪽에 뭔가 이상이 있으면 턱 아래쪽으로 뾰루지라든가 여드름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통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아침 식사를 굶는 사람의 경우가 변비가 더 많아요. 제가 이제 옛날에 살이 쪘기 때문에 이제 아침을 굶고 간다거나 학교 와서 도시락을 안 먹고 점심을 굶었거든요. 그래서 변비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좀 살 좀 찌면 어때? 그거 싫다고 한 끼씩 굶다가 이제 변비가 시작돼서 한 50년을 고생을 했죠. 아침 식사를 먹고 가면은 조금 도움이 되는 거예요? 먹기 시작해서 위에서 운동만 돼도 대장도 수축하고 직장 관략근도 운동을 해요. 이 소화가 되면 소화기관이 운동이 되니까 같이 직장이 수축돼서 그걸 밀어내는 거죠. 그런데 아침을 안 먹으면 소화기관이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밀어내는 운동이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아침에 변을 안 보고 나면은 또 이래 참고 저래 참고예요. 변 볼 시간을 놓치다 보면 고여있는 시간이 길죠. 그래서 오늘 변비가 많습니다. 저는 오히려 아침보다는 저녁이 더 편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또 차이가 있는 걸까요? 대변을 볼 때는 배변 습관이라는 말이 따라다녀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대체적인 경우 오후에 보는 사람들은 내장의 운동성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내장 평활근에 직장의 연동 운동력이 저녁 때가 돼서 극대화되니까 직장에 고여있던 걸 저녁 때 밀어내는 거죠. 변비인가 아닌가에 대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네, 거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번이 가장 좋고, 하루에 3번 이상은 설사라 그럽니다. 그리고 3일 이상을 걸렀을 때 변비라 그러죠. 그럼 변비가 지속이 되면은 안 좋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변은 찌꺼기예요. 대장에는 수십만 개의 육모가 있어요. 육모 사이사이에도 다 모세혈관이 와 있거든요. 근데 이물질과 독소가 직장까지 가기 전에 이미 찌꺼기가 껴요. 그 육모 사이에 낀 찌꺼기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흡수돼요. 그래서 간으로 가요. 그래서 간을 공격하죠.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은 대장이 좋아지는 것만으로도 덜해진다라는 얘기는 대장에서 배설해야 될 이물질과 찌꺼기와 독소가 간을 공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변비랑 치질에 대한 관계성은 있는 건가요? 확률적으로 변비인 분들이 체질이 많죠. 변비인 사람은 변을 매일 못 봐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보다 보니까 수분이 많이 흡수되고 변이 굵어져요. 변이 나갈 때 점막을 손상시키죠. 피도 나가기도 하고, 만성적으로 이 대변이 나가는 통로가 찢어지다 보면은 치질이라든가 치루라든가 이거의 원인이 됩니다. 박사님은 변비를 어떤 방향으로 또 이렇게 고치게 되신 거였어요? 변비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50이 넘으면서부터는 어떤 방법이든지 고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침을 꼭 먹고 섬유질이 있는 것도 먹고 그랬는데 그것만 갖고 안 되더라고요. 저는 혈허변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혈액을 많아지게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혈액이 많아진다면은 일주일에 한 번 가던 게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까지 갔는데 그래도 매일 가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대변이 안 나올 때는요, 이렇게 배를 두들기는 운동도 하고 마사지 하는 것도 하고 이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배변을 잘 되게 하려면은요, 내장평활근에 연동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 두들겨요. 가운데가 소장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한 100번쯤 두들겨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대장이 가는 길로 따라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 왔을 땐 이렇게 가면 불편하죠? 바꿔요, 손을. 아래로 내려가죠? 여기 직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100번 해요. 본인이 자가 진단으로 나는 어떤 변비다라고는 알 수가 없고, 그래도 대충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혈허변비는 이게 대장의 수축력이 떨어져서 오는 변비가 있고, 또 밀어내는 힘이 약하는 변비예요. 변 보고 나서 기운이 유난히 없어지는 분들은 나는 기허변비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평상시에 열이 많다, 변이 딱딱하다, 이런 사람은 열이 과다하게 직장에서 수분을 흡수해 변이 딱딱해서 못 나가는 변비거든요. 이런 다양한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변비의 유형에 따라서 대처법이 좀 다른 건가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혼합 유산균을 먹어줘야 되는 거는 기본이에요. 근데 이제 혈액변비인 사람들은 혈액에 좋은 음식이라든가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약재라든가 이런 거 같이 복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허변비는 동양적인 사고로는 원기를 북돋게 하는 것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복용하시면 되고, 나는 만지면 딴 사람보다 좀 뜨끈뜨끈해, 후끈후끈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 가지 혼합 유산균과 초유가 들은 걸로 찬물을 쫙 들이키고 나면은 열이 꺼지면서 이렇게 변이가 있고, 몸이 차서 오는 변비는 따끈한 물에다가 커피를 묽게 타고 그 유산균하고 같이 먹으면, 그러니까 열이냐 한이냐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이, 물을 먹어도 누구는 뜨거운 물 먹어야 되고 찬물을 먹어야 되고 그래요. 초유를 제가 왜 또 말씀드리냐면은, 초유는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것도 있지만요, 세포 재생을 촉진해요. 소장, 대장, 직장에서 오랫동안 변비가 있던 사람들은 조직이 괴사되거나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거기서 세포가 재생되면 건강한 세포가 증식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고여있던 찌꺼기가 배출이 되고 육모와 육모 사이가 딱딱 밀착이 돼야 돼요. 그게 세포 재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거 초유의 역할이죠. 근본적으로는 변비가 사실 걸리게 되는 거는 습관에서 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사실 정말 유전적인 건가요? 엄마가 변비였던 사람들은 딸은 변비가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변비가 좀 적어요. 왜 그럴까를 생각했어요, 저는. 여자는 생리하잖아. 생리하니까 혈액이 한 달에 한 번씩 빠져나가요. 그래서 혈허변비가 여자들은 많거든요. 근데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안 먹어요. 안 먹다 보니까 뭐가 밀려 내려갈 것도 없거니와 혈액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니까 수축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변비가 있는데, 다이어트도 지혜롭게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상담하다 좀 궁금한 게, 밤을 새거나 그런 경우는 꼭 다음날 되면 배에 가스가 차가지고 하루 종일 힘든 경우가 좀 많거든요.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업무상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잠잘 땐 혈액은 간으로, 호르몬은 신장으로 저장이 돼요, 회기치. 근데 잠을 안 자면 이제 간에 저장한 혈액의 양이 부족해지면 간의 역할 중에 간에서 소화기관으로 분비되는 소화효소가 천효정이에요. 그리고 간은 내장평활근에 연동운동을 하거든요. 어떻게 밤샜어, 혈액이 부족해, 소화효소 분비가 덜 되고 연동운동을 덜 돼, 음식물이 오래 고여있어. 그럼 뭐예요? 정상 발효가 되는 게 아니고 이상 발효가 되죠. 위에서 이상 발효가 되면 트림이 나고, 이 아래에서 이상 발효가 되면 가스, 적나라하게 해서 방구를 붕붕 끼게 되는 거죠. 이 변비나 사실 이런 부분들은 병원을 가는 것도 사실은 조금 민망한 부분도 좀 있고, 이런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좀 있으시면. 변비는 큰 병이라고 생각들 안 하세요. 변비라고 느끼는 순간 적극적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왜냐면 만병의 근원이 되지 않게 해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제2, 제3의 다른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죠. 박사, 오늘 저 상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제가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할 때 찾아와도 괜찮을까요? 언제나 대환영입니다. Anytime okay. 지금 오늘 막 재밌는 우리 변비에 대한 얘기했죠? 그러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궁금하신 상황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김남주 박사였습니다.